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 시간 보내면서 강의 듣고 있을 텐데요. 아무쪼록 유익하고 또 보람찬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글을 한번 배워볼 텐데 우리 교재의 65페이지에 있습니다. 65페이지에 있는 하이퍼 리얼리즘 문제를 꼭 풀어보고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이퍼 리얼리즘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보면 하이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처음 듣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이퍼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이퍼인데요. 하이퍼 리얼리즘이니까 리얼리즘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이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과하다, 과잉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얼리즘이 이제 사실주의라고 한다면은 이 하이퍼는 그 사실주의가 너무 과잉이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로는 극사실주의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 사항이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하이퍼 리얼리즘 들어간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겠지만은 초현실주의는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초현실주의는 즉 현실을 넘어선 넘어섰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surrealism 그러니까 우리 그 예전에 연구하시는 학자들은 이거는 이제 미국식이나 영국식으로 발음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쉬르 리얼리즘 뭐 그렇게 불렀어요. 네, 영어식 발음은 아니죠. 아무튼 이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거는 현실을 넘어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뭔가 환상, 꿈의 세계를 다루는 그런 유파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이퍼리얼리즘은 극사실주의, 사실주의를 넘어서서 너무나 과잉의 그런 사실성을 보여주는 그런 예술을 하이퍼리얼리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문단을 보시면은요. 자, 아주 가볍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관광객, 차림의 부부를 본다면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바라볼 것이다. 왜 움직이지 않고 있지? 라고 할 거죠. 그리고 그것이 미술작품이라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이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제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것을 하는 유파를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이퍼 리얼리즘의 어떤 개념을 이렇게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제로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흐름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생성된 어떤 경향성을 가진 일정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초현실주의도 그렇고 또 하이퍼리얼리즘도 그렇고 비슷한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같은 유파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실제라고 하는 것을 좀 질문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실제라고 하는 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실제로 존재함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 하는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존재성이 조금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이렇게 만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실제의 물질 세계를 뜻하는 건데 이 말은 평범하게 넘어갈 말은 아닙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역사가 깊은 그런 용어인데 칸트로까지 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가면 이제 플라톤까지도 가는 그런 철학적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영어로는 the real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뜻하는 명사일 수도 있고요. 존재하는 어떤 양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배경 지식으로는 이 재현이라는 말입니다. 재현. 재현이란 말은 다시 제자를 쓰는 건데 이 다시 보여주는 현, 다시 현재화하는 뭐 그런 뜻인데요. 재현했다는 얘기는 이미 뭔가 원본이 다시 하기 전에 어떤 원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은 representation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presentation 보여준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프레젠트는 이제 뭐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현재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반복해서 다시 보여주는 이런 것이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이고 그것이 이제 재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현이라는 말 안에는 이미 이 재현된 어떤 예술 작품이 복사본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원본은 뭐가 되겠습니까? 원본은 실제 세계가 되겠죠. 근데 모든 어떤 그 예술은 다 재현 또는 복사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뭐 플라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술을 굉장히 천시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그 격화시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본에 해당되는 원래의 이데아 세계와는 달리 이데아도 아니고 현실 세계를 또 복사를 한 거니까 복사의 복사본에 해당되는 이 예술 작품을 곱게 볼 리가 없는 거죠. 어쨌든 재현이란 말은 조금 이따 다시 사례를 통해서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예술 작품을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개념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근데 초현실주의는 다르죠. 초현실주의는 너무나 환상과 꿈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과는 반대로 가는 거죠. 전혀 현실 같지 않은 게 너무 티가 나는 거지. 그래서 초현실주의는 현실하고는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에 저항하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모든 초현실주의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저항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우리 배경 지식으로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이 문단 가보시면요. 관광객처럼 아까 예시, 아까 1문단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던 그 예시, 관광객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상으로 고르면 현실성이 높다고 하고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기대어 실제와 똑같이 표현하면 사실성이 높다고 한다. 여기서 이제 현실성이라고 하는 개념과 사실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현실성은 뭐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상을 다룰 때, 우리 주변에서 뭐 학교, 친구, 어떤 여자, 쇼핑, 뭐 마트 이런 것들이 다루어질 때, 그 대상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만들 때, 그것이 현실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사실상 뭡니까? 시각적 재현에 기대어 실제와 똑같이 표현하면 이건 표현의 차원인 거죠. 현실성은 그 대상, 소재의 차원인 거고 사실성은 표현 또는 표현 기법의 차원인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구분해야 되겠어요.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하이퍼리얼리즘은 아주 중요한 특성이 나오네요. 대상의 현실성 그리고 플러스 표현의 사실성 모두 추구했다라고 하는 점 아주 중요한 그런 특성이죠. 리얼리즘은 같은 리얼리즘 경영하게 되는 팝 아트와 비교하면 그 특성이 잘 드러난다. 자, 그래서 이 글은 사실 팝 아트와의 비교, 요게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팝 아트는 뭐냐면은 팝 아트인데 팝은 팝송의 팝인데요. 파퓰러죠. 대중적인 팝 아트인데 이 팝 아트의 대표적인 예술가로는 앤디 워홀, 우리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머리 조금 이렇게 그 이상하신 분, 맨날 아주 자주 언급되는 그런 분이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들어보겠지만은
그 팝아트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분이 리히텐슈타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언어 철학 배울 때 그분은 비트겐슈타인, 물리학은 아인슈타인, 예술 팝아트에서는 리히텐슈타인인데 이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의 어떤 사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예술의 세계로 끌어들인 그런 분이죠. 그다음에 리히텐슈타인 같은 분은 이제 예술 작품을 그 창작하는 데 있어서 만화의 스타일로 만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림인데 막 이렇게 말풍선 있고 색깔도 막 만화 같이 화려하고 막 그런 분이 리히텐슈타인.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공부하게 될 그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팝아트하고 비교를 하는데 모두 리얼리즘 경향이다. 자, 근데 이들은 이 공통점이겠죠. 이들은 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하여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유파로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는 공통점이다. 그래서 이 공통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 60년대 미국 현재까지 유행. 두 번째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크게 보면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하였다. 차이점을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다 차이점 얘기입니다. 그래서 팝아트는 함축적으로 변형, 하이퍼리얼리즘은 사실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재현인 거죠. 좀 다르죠. 그래서 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즉 사실성은 아니고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뿐만 아니라 트렁프레유의 흐름을 이어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얘는 둘 다. 표현의 대상의 현실성,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상으로 다룬다. 표현도 사실적으로 다룬다. 이 두 가지 둘 다라는 건데, 그럼 트렁프레유는 뭐냐? 옆에 설명이 친절하게 나와 있죠. 속임수 그림. 이란 말로 감상자가 실물처럼 착각할 정도로 정밀하게 재현하는 것. 우리 도로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입체적으로 그려진 그런 도로 표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과속 방지턱 같은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죠. 트렁프레유. 그래서 속임수 그림인데 이제 얼마나 사실적이면 우리가 정밀하게 그려놨으면 우리가 착각까지 하겠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팝아트는 함축적 변형, 하이퍼리얼리즘은 정확하게 재현. 자, 팝아트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요거는 하이퍼 거죠.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한 반면에 하이퍼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사용하여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방법을 추구하였다. 새로운 재료, 기계적인 방식. 그러니까 매체가 다른 거지, 매체. 매체상 차이. 주로 팝아트는 인쇄를 위주로. 근데 하이퍼리얼리즘은 좀 새로운 것들, 기계적인 것들을 많이 이용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와의 공통점 차이점을 다루고 있네요. 한 문단 갈게요. 자본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하이퍼리얼리즘의 대표적 작가에는 헨슨이 있다. 자, 자본주의 일상 다루고 있다는 것은 팝아트인가요? 하이퍼리얼리즘인가요? 둘 다였죠? 그런데 뭐가 달라요? 사실적으로 표현. 요게 이제 차이점이었죠. 자, 헨슨이라는 사람은 사례. 쇼핑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 쇼핑카트 하니까 벌써 자본주의 느낌이 빡 나죠. 자, 물질적 풍요함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당시 현대인을 비판적 시각에서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함, 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인 거죠. 이것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이 작품의 대상은
작품이 가득한 쇼핑카트와 여자이다. 이 대상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여자? 흔히 볼 수 있는 여자. 우리 주변에서 있는 여자죠. 우리 어머니들도 살짝 그런 면이 있고요. 그죠? 자, 그녀는 욕망의 주체이며 물질에 대한 탐욕을 상징하고 있고 상품이 가득한 쇼핑카트는 욕망의 개체이며 물질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가 상품이 넘칠 듯이 가득한 쇼핑카트를 밀고 있는 구도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과잉 소비 성향을 보여준다. 라는 거. 그래서 이 작품이 즉 쇼핑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라고 하는 헨슨의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 일상의 비판이었다라는 거죠. 자, 요 이미지는 각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이퍼리얼리즘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하이퍼리얼리즘의 특징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 대상을 좀 많이 다루었어요. 그죠? 쇼핑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의 대상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이었나,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 작품의 기법을 보면, 기법은 표현의 측면이죠. 생활 공간의 전시에도 자연스럽도록 작품을 전시 받침대 없이 제작하였다. 자, 우리 표현상의 특징은 무슨 성? 사실성. 근데 이거 사실성을 어떻게 표현해서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구분 안 되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지요. 그렇기 위해서 첫 번째 받침대 없이 사용했다. 사실성이 더 높아지지요. 사람을 보고 차력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 사람에게 직접 석고를 덧발라 바르는 실물 주형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했다. 그래서 인쇄 매체보다는 이런 똑같은 실물 주형 기법 역시 사실성이 높아지죠. 또한 기존 입체 작품의 재료인 청동의 금속재 대신에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고 에어브러쉬로 채색하여 사람의 피부의 질감과 색채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새로운 재료죠, 여러분들.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재료가 아니라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에어브러쉬, 약간 기계적인 방식이죠. 기계적인 방식으로 똑같이 재현하였다. 세 번째 여기 재료적인 측면 지적하고 있네요. 여기에 오브제인 가발, 목걸이, 또 의상 등을 덧붙이고 쇼핑카트 식료품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였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네 번째 특징인데 오브제를 활용했다는 얘기인데 오브제는 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오브젝트하고 비슷한 거죠. 일상용품이나 물건을 본래 용도로 쓰지 않고 예술 작품에 사용하는 기법이나 그 물체. 그러니까 일상용품을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그 여러분들 소변기 있죠, 소변기.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소변기를 가지고 왔어. 가져와서 여기다가 내 이름 써. KHJ 내 이름 쓰고 이거를 미술관에 전시해. 그러면 이게 예술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뭐 한 게 없어. 오로지 뭐 사인 조금 했다 요 정도. 이게 이제 오브제인데 여기서 사용한 오브제들은 실제 가발, 실제 목걸이입니다. 이게 뭔가 만든 게 아니라 실제 것들을 갖다 사용했다는 거지요. 카트도 어디서 뭐 빌려왔는지 어쨌는지 사왔는지 식료품도 거기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 기법들은 다 무엇을 위한 거? 사실성을 위한 거. 그래서 이 부분은 헨슨 작품의 기법을 통해서 일반적인 어떤 그 하이퍼 리얼리즘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리얼리즘 미술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포착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이퍼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리얼리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작가가 포착한 현실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은 다양하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라는 거죠. 이 예술 경향의 작가들은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함축적으로 변형하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현실을 전달하여 감상자와 통하고 있다. 자,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건 뭐 하이퍼, 함축적으로 변형하는 건 뭐 팝아트. 좀 다르죠. 예, 이건 구분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얼리즘의 어떤 목적, 큰 목적 속에서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단원 문단이었네요. 그럼 1번 문제 풀어보시면요. 윗글을 중심으로 기억 니은을 중심으로 이해했다라고 했는데 아까 현실성, 사실성 이건데요.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공통점. 당시 자본주의의 일상을 대상으로 삼아 기억을 높였다. 기억을 높인 건 둘 다죠. 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2번이 틀린 이유는 뭘까요?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다는 점에서 맞는 것 같은데 하이퍼리얼리즘과 달리 니은이 높다. 니은은 누가 높아요? 하이퍼가 높죠? 네, 팝아트가 높은 게 아니죠. 하이퍼리얼리즘이 팝아트와 달리 차이점. 트롱프레이유의 전통을 이은 것은 여기까지 맞는데 기억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그게 아니죠. 니은을 추구하기 위해서인 거지.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의 주로 인쇄 매체를 활용한 것은 이거부터 틀린 거죠.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한 것은 무엇? 팝아트. 하이퍼는 아니죠. 니은을 추구하기 위한 거다. 이것도 맞지 않는 설명이죠.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기억과 니은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아니죠. 얘는 아니지. 얘는 공통이고 리얼리즘은 유파에 해당한다. 뭐 이건 맞고. 그 다음에 2번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현한 인체의 실제 사물인 오브제를 덧붙이고 받침대 없이 전시하여 실제처럼 보이게 하였다. 사실성을 높인 거죠. 그 다음에 찰흙으로 원형을 만들지 않고 석고를 발라 실물 주형 기법 사용한 거죠. 그래서 형태를 정확히 재현했다 맞는 거죠. 사실성 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욕망의 주체는 실물과 똑같은 크기로 욕망의 개체는 실제 그대로 제시하였다. 실제 그대로 제시했다는 얘기는 오브제를 사용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맞고 인체의 피부 질감을 재현할 수 있었던 것은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섬유 따위의 신재료 새로운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예, 맞고요. 당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합리적인 소비 경향을 이게 틀린 거지. 예, 합리적인 게 아니라 과잉 소비, 과소비, 욕망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잉의 소비 성향을 반영하기 위한 어떤 주제를 이 작품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요거 이제 요런 걸 사실 잘해야죠. 이런 거. 이런 사례 연구, 적용 문제. 적용 문제. 점수도 높아요. 3점짜리.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자, 윗글의 헨슨의 작품과 요거는 하이퍼. 보기의 작품을 바탕으로 할 때 작가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비평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쿠넬리스의 무죄, 코수스의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 네, 요 그림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네, 크게 보이죠? 예. 이게 미술관인 것 같은데 말을 데려다 놨어. 예, 실제 말을 데려다 놨어요. 이거 어쩌려고 그러나? 네. 왜 어쩌려고 그러냐면 말이 가만히 있지 않죠. 요동치고 또 뭐하죠? 예, 대소변 보잖아요. 이거 어쩌죠? 네. 어쨌든 미술관 안에 이 실제하는 것들을 데려다 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코수스의 작품을 보면 의자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의자 하나는 의자 사진 그리고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자에 대한 개념 즉 언어죠. 그러니까 실제 의자는 실체인 거고 사진은 이 실제에 대한 복사본이죠. 그리고 언어는 실제에 대한 해설이죠. 그러니까 사진이나 언어나 이 언어를 예술 작품으로 하는 것이 문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나 언어나 둘 다 뭐요? 이것들은 재현인 거지. 재현, 복사본, 리프레젠테이션한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코넬리스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 12마리를 데려다 놓고 화랑이라는 환경 안에 놓인 실제의 말들의 존재와 실체죠. 이거를 줄여서 실체지. 말들의 온기, 냄새, 소리를 체험해서 다양하게 작품의 의미를 만들도록 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그 말들의 실제의 온기, 냄새, 소리를 그대로 복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한계는 분명 있는 거예요. 코수스는 이 세 가지를 갖다 놨는데 대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요 의도죠, 이게. 대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세 사람, 헨슨하고 이 쿠넬리스, 코수스가 대화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라는 거예요. 가상의 대화죠. 헨슨이 쿠넬리스에게 미술은 시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등 다양한 체험이 감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헨슨이 쿠넬리스에게? 그 반대라면 모르겠지만, 그죠? 헨슨이 말할 내용은 아니죠. 헨슨이 코수스에게 미술에서 대상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치 있어야 한다. 근데 헨슨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죠? 코수스에게 말할 것은 아니죠. 네, 아니고 쿠넬리스가 헨슨에게, 쿠넬리스는 아까 말 갖다 놓네. 미술에서 재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물 주형의 기법보다 대상을 그냥 그대로 제시하는 거야. 그대로 제시하는 거. 리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그냥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야. 라는 거죠. 요게 이제 정답인 거지. 실제 말을 갖다 놨으니까. 쿠넬리스가 코수스에게 미술에서 작품의 의미는 감상자가 실제 대상을 대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아니, 말을 작가가 만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쿠넬리스가 할 말은 아니죠. 코수스가 쿠넬리스에게 미술에서 대상을 제안할 때는 대상의 이미지보다 그 대상 자체만을 제시해야 한다. 코수스는 이미지를 제시했잖아요. 사진 이미지. 그러니까 자체만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쿠넬리스가 할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틀리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는 사실 감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A2의 내용을 문맥에 맞게 가장 가까운 의미로 한 것은 뭐냐? 이건 답은 뭡니까? 2번이죠. 2번에서는 들었다인데 들었다는 리얼리즘 경향에 드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포함되다 라고 하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독서를 많이 함으로써 이제 다이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이어의 뜻을, 또는 동음이어의 뜻들. 동음이어와 다이어의 차이는 아시죠? 얘는 같은 단어인데 뜻이 여러 개인 거고, 동음이어는 음만 같지 다른 단어인 거고, 그죠? 이 다이어하고 동음이어의 뜻을 구분하는 거, 요거는 이제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단원 하이퍼 리얼리즘, 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이런 예술 지문들은 많이 읽으시면은 그 시대만의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유파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글을 읽어보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생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글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